무사셋. 노무적인 이슈도 이게 되게 많다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애초에 사실 근로기준법상으로 봤을 때 상품권은 임금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 지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통화 지급의 원칙이 있어요. 통화로 줘야 돼요, 임금은. 근로의 대가는. 상품권으로 주면 그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근로자하고 이렇게 약간 짬짬이를 해가지고 당신 월급이 200만 원인데 서로 당신도 근로소득세 내고 사대보험 내는 거 싫지. 그러니까 우리 신고 한 150만 원은 그냥 현금으로 그 정도만 사대보험 부담하고 매월 내가 상품권으로 50만 원을 줄게. 그러면 회사 입장엔 비용 처리도 되고. 네,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50만 원을 온전하게 받는 거니까 그거 상품권 깡 하는 비용이 사대보험이랑 근로소득세 내는 비용보다 더 쌀 거야. 이러면서 예시로 금방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임금 지급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주식을 주는 건 어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 통화로 줘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네.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정말 임금성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제가 관리하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어떤 특별한 날이 있을 때 생일이라던가 맞아. 명절이라던가 이럴 때 상품권을 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임금의 성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평균임금, 퇴직금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던가 통상임금 무슨 수당을 계산을 해야 된다던가 그럴 때 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는 돈이에요. 노무에서는 명백하게 복리후생의 성격의 돈으로 사실은 분류가 되는 게 상품권이에요. 네. 제가 평소에도 궁금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러면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함부로 빼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품권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빼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무언가 처벌이 있거나 법령 위배되어지는 게 또 있을까요? 접대성으로 상품권이 됐건 뭐 돈 자체가 됐건 뭐 그거에게 어떤 물건이 됐건 그런 걸 갖다가 어딘가한테 준다고 하면 그게 뇌물이 될 수 있잖아요. 뇌물죄가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금액에 따라서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법인의 돈을 함부로 빼서 썼다라는 것 자체는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고 배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근거를 정확하게 하고 그 출처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서에서 요구했던 게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잖아요. 네. 항상 요구했던 게 근거 갖고 와. 회사 내부 규칙이나 있으면 근거 갖고 와. 이거거든요. 근데 법인은 정관에 그걸 써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리후생으로 뭐 상품권을 지급을 한다 이런. 그렇죠. 보통 이제 정관은 기본 정관으로 갔기 때문에 복리후생적인 측면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와 관련해서 복리후생에 관련돼야지 상품권을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거 세무적으로 또 방패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것 같고. 맞아요. 저희 고객 회사 중에 최근에 그런 문의가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임직원들한테 뭐 명절 때라든지 특수한 기간에는 얼마씩 뭐 생일 축하금이라든지 뭐를 주기로 한다라는 그걸 정관에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은 이른바 회사의 헌법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적혀 있는 것인데 그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각종의 지급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뒤에 붙여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것도 정관의 일부로 본다라고 하고 나면 그 지급의 근거가 분명히 마련되는 효과가 있겠죠. 네네. 그런 거를 지급하는 회사는 노무적으로 또 이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웬만한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상여금이라든지 복리후생 규정에 그런 것들은 다 기재가 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 개인 사업자는 정관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업무에 필요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긴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철저하게 딱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입 대장, 대장을 잘 작성하시는 거. 두 번째는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부 규칙이라던가 아니면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신 정관에 이와 관련되어지는 규정을 잘 정비해 놓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상품권으로 인해서 절세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고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이슈사항이 되어지고 있는 네, 상품권에 대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김창산, 노무사 아닌지 지금사 전영재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무사셋.